자, 이번엔 법률행위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일단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구분되셔야 되죠. 예. 무효 취소를 보시는데 법률행위 무효는요,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자꾸 놓치는데요, 이런 게 필요 없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서 설명 안 합니다. 성립은 한 겁니다. 성립. 불성립 부존재가 아니야. 법률행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안 한 거야?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립은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취소라고 합니다. 유효인 법률행위를 일정 시점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죠.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우리 무효 중에서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유효가 무효로 바뀔 수 있는 유효도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앞에다 유동적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예. 자, 둘 다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습니다. 또 절대적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죠. 자, 여기 줄이 빠졌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의 차이는 우리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좀 하긴 했던 부분들인 거야.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가 됐든지 아니면 취소가 됐다. 그럼 둘 사이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한 부분도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또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뭐 하려고 이행하겠어요? 자, 근데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이 있답니다. 이때 이 병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이거 무효니까 되돌려놔라 라고 해서 반환 청구,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할 수 있다. 그럼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무효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우린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건 전득자 등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또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효가 돼도 절대적 무효, 또 취소가 돼도 절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무효가 돼도 상대적 무효, 취소가 돼도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적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앞에서 공부하고 왔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였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뭐였어요? 비통 착사강. 제가 이거 할 때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서 공통점 한번 정리해 드렸죠. 무조건 나온다고. 그죠?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유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비통 착사강이요. 요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효 취소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가.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고 그 규정 없으면 무조건 보호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 요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암기하는 방법이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이래.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게 뭐냐면 비통, 착사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재착사강 묶으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아시겠어요?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그럼 이게 비통, 착사강은 뭐야? 상대적 무효, 비통, 상대적 무효, 착사강, 상대적 취소. 재착사강 묶으면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시험에 나오는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러면 얘들 묶어 놓잖아요. 그럼 얘들 아닌 거 골라내서 걔네들 아닌 거 빼고 나머지 얘들만 찾는 거잖아. 제3자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것도 이거 빼라는 얘기잖아. 이거 빼고 나머지 골라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음 중 이거요. 다음 중 유동적 유효인 것은 그랬대요. 그럼 재착사강 골라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지 항상.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인 것은 법률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착사강이지. 유동적 유효니까 법률 효과가 유동적이죠. 되셨죠? 그럼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는 뭐냐?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절대적 무효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절대적 무효.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 무효.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 행위. 이행기까지도 확정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 지금.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그다음에 이건 여기 했구나. 이건 뭐지? 반사회적 행위.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지금 우리 공부 다 한 거야, 이거. 보세요.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 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 원래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면서요? 통정의 표시, 108조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 앞에서 봤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다 공부한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 무효 취소는 복습이 앞에서 한 거. 한꺼번에 모아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원에 가면 한의원인가 봐요. 강의원에 가면 한의원. 확 겁도 없이 103, 흰삼은 괜찮은데 104, 흰뱀 팔다 걸리면 절대적 무효죠. 흰뱀 팔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 뱀 같은 거. 아시겠죠? 예. 아휴, 이런 거나 해줘야 표정이 밝아지고 저거 혼자 하나 이러고 있고, 그죠? 자, 좋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는 어떤 법률 행위에 무효 원인도 가지고 있고 취소 원인도 가지고 있대. 그럼 무효와 취소 두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이중효라고 해. 그러면 편한 거 주장하면 돼.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 주장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기가 편한 거 주장하면 돼. 둘 다 주장해도 돼. 난 둘 다 주장하는 걸 좋아해. 그럼 둘 다 주장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 행위했다. 입증하기 쉬운 게 뭐죠?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를 입증하기가 더 쉽죠. 그리고 그게 더 훨씬 유리해.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어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취소 안 하면 유효죠. 나한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된다? 그럼 취소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상황이 불리하다? 그럼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성년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면서요.
현존이익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10,000원하고 영수증 499만 원 붙여서 주면 됐죠. 그치, 술병. 술병까지는 필요 없고. 영수증만 갖다 붙여주고 술병을 어떻게 499만 원치 다 들고 와. 트럭 이동비가 더 들겠다. 그죠? 운임이. 맞아요. 설명 내가 그렇게 했어. 술병 갖다 싸놨다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 볼게요. 절대적, 상대적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절대적 무효는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선의의 제3자가 있을 때 여기다가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죠. 절대적 무효 뭐뭐 있었지? 강의원 확 103, 104였죠. 여기서 해봐. 여기서 지금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해보세요.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강의원 확 103, 104. 또 가면은 또 뭐 약자죠.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이제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 먼저 보는 거니까. 유동적 무효는 앞에서 우리 어떤 거 공부했었죠? 유동적 무효? 무권들이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유동적 무효 했어요.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했고요. 이 유동적 무효는요,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죠. 아주 깜깜한 거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자가 안 돌려줄 테니까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하는데, 만약에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주잖아요.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싹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무효 중에서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746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하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청구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요. 그렇죠?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인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놓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를 실제 수요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그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 얘기했어요 제가? 토지거래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라고. 근데 토지거래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 뭐라고요? 무효로 하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현재 무효야 유효야? 무효지. 언제까지 무효예요?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죠. 허가 받으면 그럼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그런 무효를 뭐라 그래?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불확정적 무효.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 허가 받고 계약 체결하라고 돼 있어요. 허가 받고. 근데 편의상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땅 사고 싶어요? 허가 받으러 갑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디 있어? 계약 먼저 체결하고 허가 신청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계약이 계약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계속 틀려. 많이 알고는 계신데 가계약이 뭐 어디 있어? 가계약이 계약이지. 그게 그러니까 실무에서 자꾸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보통들 이제 시장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가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런 거 없어. 예.
보통 실무에서 쓰는 용어니까 판례에서도 쓰기를 하는데 시험에 그런 식으로 안 나와. 가계약이 뭐야? 가계약은 계약이야, 계약. 그죠? 예. 계약에 우리가 지금 배운 계약은 뭐라고 배웠어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가계약에는 별도의 효과가 없어. 계약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용어만 가계약이라고 쓰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 계약은 내 땅을 팔겠습니다. 예, 그 땅 사고 싶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한 거요. 계약금 안 줬어. 그럼 계약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한 거. 계약한 거라, 성립한 거라니까.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한다 그랬어? 청약,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냥 무조건 성립한 거라 그랬잖아요. 안 썼는데도? 안 써도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그건 무효인 것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나와.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10억짜리 거래했다 그럼 벌금이 3억 3,300만 원이 나와요. 10억짜리 거래했으면. 그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 징역 가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계약 먼저 해요. 계약 안 하고 눈빛만 보고 가서 허가 받을 수는 없거든. 계약 먼저 합니다. 계약금 다 주고받아. 주고받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나오면 그 허가 받은 날 계약한 것처럼 다시 계약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봐그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요. 10억짜리야. 둘이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주고받았을까? 계약금 1억 정도 주고받았겠죠? 얘가 이따 줬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중개업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못된 근성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했다는 거 알면 여기다가 뭐 하는 거지? 바람 불어 넣는 거죠. 그냥 뒤에서 그냥 계속해서 바람 불어 넣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이걸 10억에 팔았어? 아 내가 지금 옆에 손님이 11억 손님이 있는데 1억 더 받아주려고 내가 지금 이게 조정 중인데 이걸 그새 팔았냐? 근데 그걸 이분한테 얘기해. 이분 집에 계신 이분한테 얘기해. 이분한테 얘기하죠? 그럼 이분이 뭐래? 얘 또 술 한잔 얻어 먹고 싸게 팔았다 그러잖아. 그죠? 이분은 또 뒤에 있어 없어? 있다니까 여기도 아이 그거 얼마 전에 8억에 나왔던 건데 그랬다가도 매물 거래가 안 돼갖고 들어간 건데 그걸 10억에 샀어.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8억이면 충분히 사주는데. 이것도 꼭 이분한테 얘기하잖아. 이분 눈 돌아가죠 이거. 그렇잖아. 너 가서 돈 물러와 그런다고. 그럼 누가 와서 물러오든지 얘가 야 이게 토지거래 우리 마누라가 못하게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1억 원 줄래? 그래 여기서 그런 게 어딨어. 계약금 띄는 거지. 여기서도 야 계약 물러야 되겠다. 야 1억 원만 받아라. 그럼 뭐래? 그런 게 어딨어. 배에까지 와야지. 그렇죠? 그럼 쌈 나 안 나? 쌈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쌈날 일이 아니라고. 이게 계약이 무효야 유효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 계약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원래 가지고 따지면 허가받기 전인데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지. 그리고 처벌 규정까지 있었다니까. 처벌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것도 무효야. 아 이게 무효인데 이거 이행하기로 계약 이것도 무효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서로 뭐라는 거야. 여기서 돌려줘. 못 줘. 아니면 배액 줘.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뭐래. 그럼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 그럼 그래 볼까? 붙어볼까? 그런데 뭘 붙어봐. 서로 간에 백들도 없으면서 지네 백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맨날 죽는 사람이 누구야?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자격증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벌금 똑같이 내요. 벌금 똑같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 취소가 문제인 거야. 이 자격증 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따? 못 따요. 여러분도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소되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5년 이상 해야 따요. 한번 뺏기고 나면. 이게 한번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살짝 건방에 들어가 갖고 안다고 생각을 해서 살짝 건방 떨다 보면 계속 떨어져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안 돼. 끔찍하다고. 지금 이 짓을 또 해야 된대.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무마하는 거야. 돈 몇 푼씩 이렇게 해서 술 사주고 하면서 맨날. 근데 이게 옛날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중개업할 때나 그랬지. 최근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가 뭐냐는 얘기야.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거지 꼭 처벌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 현실이 여긴 지금 민법 선생들이 사법 선생들이 개입을 해서 만든 게 아니야. 이게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들어가 있다가 중개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옮겨갔지. 처음에 국토계획법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법이야. 완전 토지공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빠갖고. 이게 또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 우리가 합의해서 매매계약 하실래요? 그럴래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야. 이 법에 의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 거야.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중개사들이 소송 제기합니다. 법원에다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이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사람은 전부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왜냐하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체결한 척 했어, 안 한 척 했어? 체결한 척 하지 않고 허가 신청해야지. 걸리면 처벌받는데. 그럼 허가 신청 안 한 척하고 신청을 했죠. 그럼 그 신청서 일단 위조했잖아. 공문서 위조했죠. 허가 나왔으면 우리 또 계약서 다시 썼지. 사무소 또 위조한 거지. 정가서 이범이 돼버린 거야. 졸지에. 중개사, 매수인, 매도인 싹 다 정가 이범이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들이 보니까 참 한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야. 사법부에서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으면 허가 먼저 받고 계약하고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나가다가 눈 마주쳐갖고 쫙 했으면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리고 허가 받고 계약하는 데가 어디냐고. 계약 먼저 하고 허가 신청하는 거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원래 허가 받고 계약 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도 그걸 유효로 보겠다는 거야. 처벌하지 않고. 그 대신 허가 받을 때까지 그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근데 허가 받고 나면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에요. 개판이었어요. 이 법 자체가. 그래서 판례도 겁나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해. 판례 하나가. 이것까지 쓰니까 더 복잡하네. 이거 지금 글씨는 보이죠? 걱정하지 마요. 글씨가 있다는 건 보이죠? 겁나게 많다는 것도 보이죠? 네, 그래요. 이거 다 해야 돼.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올 거에 대비해서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제일 나중에 하시라고. 제일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하시라고. 꼭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될 건 내가 몇 개 이제 건드리고 가긴 할 건데 제일 나중에 갑자기 여기 전투 의지가 생겨갖고 나는 저걸 요번에 해치울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안 해치워져. 얘한테 해침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제일 나중에 하신다고. 아시겠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네 덩어리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매매계약은 성립했다죠? 계약은 성립했어. 그런데 현재 유효인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아니면 무효인 계약이 성립된 거야? 무효인 계약이 성립한 거죠? 성립은 했지만 무효인 거지, 무효. 그죠? 언제까지 무효야?
허가받을 때까지 무효란 얘기죠. 그리고 계약은 성립했는데 원래 이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상호간에 허가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 법에는. 원래는 허가 먼저 받고 계약 체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판례가 그때 허가 신청해도 된다. 그럼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으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상호간에 생기지. 예? 잘 생각하세요.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이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까? 계약상 의무입니까? 계약상 의무가 아니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신청하고 계약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했을 뿐이지. 이건 계약 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무죠. 야, 괜찮아요. 뭘 죄송해.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신나지. 잘 생각해 보세요.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계약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거래 구조가 그게 아니니까 계약 먼저 체결하고 허가 신청해도 된다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채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지. 이 사람이 뭐 계약했어? 갑하고 을이. 허가 신청하자고 계약한 거요. 토지거래 계약한 거요. 계약의 내용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야. 대금 취득이고. 계약상 의무는 소유권 이전해 줄 거고 대금 지급하는 게 계약상 의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허가구역 아니야. 근데 우리 무슨 허가 신청할 의무가 계약상 생겨요? 아니지. 이거는 법적인 의무예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계약 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무야. 계약상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계약 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직 안 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안 한다 그랬어요? 허가 받을 때까지. 그럼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돼야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근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될 때 허가 신청했거든? 그럼 2주 이내에 허가가 나요. 15일 이내에 허가가 나는데 그 기간 중에 갑자기 투기적 거래가 없어져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대요. 그럼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 또 허가구역 지정은 5년 단위로 해. 5년 단위로.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허가구역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무효로 확정되느냐라고 하는데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했다야.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았대. 그럼 불허가 처분은 뭐란 얘기죠?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불허가 처분 나면은 무효로 확정되는 거지. 기타 중요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첫 계약의 대가로 매매하기로 했대. 그럼 그건 무조건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여부 따질 필요도 없이 비진위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그 법리 자체가 무효잖아요. 무효인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원래는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유동적 무효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계약 자체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진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유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려줘도 되지.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돌려줘야지.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다. 그럼 계약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계약금 주고받았어요. 거래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약금 주고받았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 자체가.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본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도 잘 구분 못하는데 이 얘기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뒤에 가면 계약금 계약 배울 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도 이렇게 배우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금 듣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뒤에 가갖고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 배우고 나면 그때 이게 좀 더 쉬워지고 귀에 좀 잘 들어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 이제 요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띄워가지고 이거 보자고요. 큰 글씨로. 자,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에 무효라 그랬죠? 근데 허가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 무효니까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리고 쌍방은 계약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생겼지. 이 의무는 계약상 의무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계약 체결 전 단계 법적 의무인데 판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 허가 신청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계약상 의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매매,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계약상 의무지. 이건 법정 의무잖아. 법정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했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있었고 그 대신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생겼고 그럼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하나씩. 보세요.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 보시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계약 체결 전 단계 의무라고 해놨죠. 계약상 의무가 아닌 거야. 법정 의무예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저것도 법정 의무인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상대방이 법정 의무를 나한테 이행하지 않아서 나한테 손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계약 해지할 수가 없어요? 계약상 의무가 아니니까. 지금 감 잡고 있는 거야. 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 못하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지. 계약이 아닌 게 아니라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고.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계약이든지 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은 다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자의 원칙, 불료식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5천만 원 합시다. 이거는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이란 말이야. 별도의 약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을 정할 수 있어. 왜냐하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 이거 손해 입증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손해 어떻게 입증하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손해배상 예정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아까 건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다행이야. 고마워요. 예. 자, 그런데 협력 의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도로 하고 소구가 뭐야? 소구가. 소구. 소송을 해서 청구한다는 게. 협력 의무 이행 안 해주면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협정해달라라고 소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는 거잖아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아직 무효잖아. 아직 무효니까. 그리고 계약상 의무도 아니잖아, 이건.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죠. 법정 의무니까. 이걸 피보존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하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다까지만. 아시겠죠? 중요한 거 이거야. 두 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 이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 이 두 개 여기는. 아시겠죠? 예, 두 개고 그러면 계약상 효력은 유동적 무효라고 했잖아요.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 얘기죠. 계약상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계약상 효력이 뭔데?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잖아요. 계약상 효력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 매매 대금 줄 필요 있나요? 매매 대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허가 날 때까지 매매 대금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 못하죠. 왜? 무효라니까. 허가 날 때까지 무효라니까. 대금 청구권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으니까 약정 기일에 대금 안 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다, 채무 불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아직 대금 청구권도 없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고 또 이행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왜? 아직 무효니까. 아시겠죠? 아직 무효니까. 그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왜요? 성립은 했다니까. 하지만 무효라고. 언제까지 무효라고? 허가받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보존행위도 할 수 없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야 보존행위 할 거 아니에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은 유효라 그랬죠. 요거는 계약금 계약은 유효야.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지. 유효인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왜 돌려달래? 유효인데. 무효일 때나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이 유효라면서요? 그럼 배액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거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한 거잖아 지금. 요거 해야 될 차례죠 요거. 그럼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유효로 확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 뭐라 그래서 허가 받으면 소급필수 유효야.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맨날 다시 썼어 계약서. 예.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대. 그럼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죠. 근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뭐 그냥 가서 서류 찾아오고 그냥 바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대요. 더 이상 허가구역 아니잖아.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무효로 확정되느냐 요거 봐야 되죠. 예, 요거 하나 남았네. 이제 다 했네. 그래서 무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 그래요.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가 저런 건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 잠깐 보세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을이 저 토지에 대해서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거지. 일반 지역이래요. 그럼 이건 유효지. 유효고 얘 이름을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근데 얘한테 또 다시 매매했잖아. 이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이것도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라고 했잖아요. 이 매매가 유효니까 얘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으니까 얘도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 계약이 유효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계약도 안 했는데 얘 이름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등기가 됐어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해야 하네. 일치하니까 이건 유효죠.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야. 그러면 매매는 유효 무효? 발음 좀 정확하게. 왜 무효요? 허가 받기 전이니까 무효지. 무효지 무효. 에? 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계약은 얘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 뭐야 무조건 무효.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면 얘는 권리 없는 거잖아요. 권리 없는데 얘네 둘이 매매했어 안 했어요?
매매 안 했잖아. 근데 매매한 것처럼 허가받아서 얘 이름으로 등기했잖아요. 이게 다 무효지, 이게. 다 무효죠? 그럼 결국은 이 계약은 이렇게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허가받자는 거야, 허가받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등기했잖아, 이렇게. 그럼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은 허가받지 말자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게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처벌 대상이란 말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아니 얘네들이 이거 허가받을 것 같으면 갑하고 을 사이에 허가받고 을하고 병 사이에 허가받았을 거 아니냐고. 근데 갑하고 병은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한 것처럼 허가받았으니까 이 이름으로 등기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허가받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은 나오면 중간생략 등기고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답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죠. 무효 확정인 거야. 그런데 허가 신청서의 불성실한 기재로 서류 보완 목적의 불허가 시 서류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유동적 무효고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봤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책을 조금 이렇게 훑어드리고 아니다. 책 좀 봐야 되겠다 지금. 책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 그랬어요. 무효와 취소. 무효는 절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다 그랬잖아요. 취소도 절대적 무효, 유동적 취소, 취소도 절대적 취소, 유동적 취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 표에 있는 내용보다는 311페이지 보니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있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는 두 가지 법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양쪽 가로 2번에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 한 경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자, 우리 거기 판례 태도 양쪽 가로 4번에 보이시죠? 예? 여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죄송합니다. 1번부터 봐야 되겠다.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우리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죄송해요.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면 채권자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는 거래계약이래요. 근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답니다. 그럼 이것도 취소가 먼저 그냥 돼버리니 계약 자체가 소멸하니까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에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 판례 지금 처음 보는 거죠? 예? 뭘 처음 봐요. 착오에서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튼 사건이라고 엄청나게 나오는 거라고. 그죠? 예. 자, 무효 그랬어요. 무효. 불성립과 구분한다는 앞에서 봤고,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뭐 쭉 다 필요 없고, 무효로 되는 시기는 313페이지 보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법률행위 무효면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14페이지로 가세요.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와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에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근데 그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다죠. 다르다. 그래서 행위자가 선이면 현존이익,
행위자가 악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돌려줘야 돼요. 이때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 그건 줄칠게요. 무효로서 부당이득 반환하는 경우에 쌍방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 법률행위가 무효면 표의자가 의혹한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해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어서 줄치고 온 것 같죠? 108조에서 줄치고 왔어. 108조.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통정호의 표시 맨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 있죠.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 자, 몇 개만 줄치고 갈게요. 자, 먼저 효력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입니다. 동그라미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했죠. 예? 동그라미 1번 저 줄쳐놓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중간부터 유동적인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 청구할 수도 없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기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중간에 첫 번째 줄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무효를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계약금 계약은 유효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가 된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인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신의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신의축 위반이 아니라고. 신의축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허가 규정 위반한 거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자, 거기 1번 다 줄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이걸 뭐라고 불렀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했죠.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 있고 또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상대방이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로 전환 그거 1번, 2번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1번, 2번. 허가를 얻은 때 새로운 계약 체결할 필요 없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았다. 거기까지 해놓고요.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거 그랬어요. 거기 1번, 2번. 1번, 2번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의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허가를 얻지 못한 때는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근데 비교 판례 단지 불허가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의 불성실한 서류 규제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 서류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쉬었다가 316페이지 일부 무효의 법리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